아마 조금 낯은 익으실 거예요. 이제 훈민정음 언해본이고요. 보통 1학년 때 한 번쯤 다루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중세국어로 요 훈민정음 언해본을 수업하는 이유는요. 이 훈민정음 언해본에 어지간한 중세국어의 특징이 다 담겨 있어. 거의 높임 빼고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 이제 볼 거고요. 보시면은 지금 여백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요렇게 정리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세국어의 특징이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건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원문을 쓸 거고요. 밑에다가 제가 현이라고 하는 건 현대어 번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형이라고 쓸 때가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문법적인 걸 보기 위해서 형태소를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세 국어와 뭐 현대어 또는 문법의 특징을 비교할 거고요. 그 차이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세 국어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단어를 보시면은요. 앞에 웬 점이 하나 찍혀 있고 생, 종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얘를 우리가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세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앞에 웬 점이 하나가 찍혀 있어요.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 방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방점의 사용.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점이라는 게 뭔지 또 공부를 하셔야겠죠. 사실 제가 매년 고3 수업하면서 방점을 설명을 하긴 했는데 조금 비중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결국 이 방점이라는 건 성조예요. 근데 재작년에 6평 때 방점이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중세 파트에서. 그거 오답률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뭐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하니까 사실은 중요하게 안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기도 한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아마 올해는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방점을 또 건들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다 수업은 해야겠죠. 이 방점 같은 경우는요. 성조 이제 중국어치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점을 안 찍었어요. 점을 안 찍는 걸 평성이라고 했고요. 점을 왼쪽에 하나 찍으면 얘를 거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점을 2개 찍을 때가 있었어요. 이러면 조금 이제 따옴표랑 헷갈리죠, 이거랑. 얘는 이제 상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조는 음의 높낮이라 그랬죠? 그래서 평성은 낮은 소리, 평성. 거성은 높은 소리예요. 거성, 거성. 상성이 재밌는데 상성은 평성 더하기 거성이에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예요. 상성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요게 이제 방점이다. 우리나라에도 성조가 있었다. 다만 성조로 뭐 뜻을 구분하는 수준까지는 좀 약했어요. 중국어처럼. 그냥 중국이 성조를 쓰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국 빠돌이었기 때문에 사대주의 배웠었죠. 자, 여기서 근데 하나 더 배울 게 있어요. 이거는 성조는 아닌데 보통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의 이름이 입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입성이라는 건 소리의 높낮이는 아니고요.
빨리 닫히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 닫히는 소리. 쉽게 말하면 빨리 끊는 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애초에 뭐냐면 그냥 규칙이에요. 종성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면 그냥 다 입성이에요. 그래서 입성이랑 이 방점은 섞여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얘네들을 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다 훈민정음에 써 있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예요? 종성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공통점이 뭐예요, 얘네들의? 안 울림 소리란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울림 소리는요, 장애음이어서 발음을 계속 잇기가 쉽지 않아요. 얘는 강, 각. 그래서 아예 세종대왕이 아예 그냥 이렇게 규칙으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은 빨리 닫아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입성의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이응이 없는데 이응이 있네요. 이때는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 빠돌이기 때문에 한자어에는 다 한자를 병행 표기했어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 동국정운이라는 것은 동쪽 나라의 바른 소리란 뜻이거든요. 그럼 동쪽 나라가 어딘데? 조선. 왜요? 세상의 중심은 어디니까? 우리 쭝꺼 형들이니까. 중국의 동족이 어디야? 조선이죠. 그래서 중국이 조선을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동이에요. 동쪽의 오랑캐. 그래서 결국 이 동국정은식이라는 건 뭐냐면 동쪽 나라의 바른 소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말을 최대한 네이티브처럼 발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니? 근데 이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표기적인 측면하고 음성적인 측면하고. 근데 이 당시의 중국어는 삼성 체계였대.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추고 있었대. 그런데 우리의 새는 종성이 없죠. 근데 바른 소리잖아. 중국을 최대한 똑같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써준 거예요. 한자어에만. 이해가니? 자,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는 현실음이야, 이상음이야? 그쵸, 이상음이에요. 전 현실음이 아니에요. 됐니?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응을 여기다가 쓰니까 정작 우리가 받침으로 써야 될 이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면 되지. 그래서 이 이응에다가 위에 이제 삐침 표시를 해놓고요. 얘를 뭐라 그래요? 옛날에 썼던 이응이니까 옛 이응의 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썼던 이응, 옛 이응. 그래서 옛 이응은 읽고요. 그냥 이응은 안 읽으시면 돼요. 어디에서? 한자어에서. 한자어가 아닐 때는 애초에 옛 이응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의문이 없는 이응을 쓰지를 않으니까. 됐니?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옛날에 어떤 학교에 어떤 쌤은 얘를 꼭지가 달렸으니까 얘를 꼭지이응이라고. 뭐 틀린 말 같진 않은데 내가 학기에서 본 적은 없는데 약간 그죠? 항상 공부는 있어 보이는 용어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능에는 있어 보이는 용어로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꼭지응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선택지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세 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갈 겁니다. 다만 어차피 중복되는 특징들은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빨라져요. 자, 세종 어제. 그래서 뒤를 어제라고 읽는 거죠. 엉쟁이 아니라. 세종 어제 훈민정 흠인데, 자, 거기도 조금 특이한 게 보여요. 히읗이 생기다 말았어. 그래서 얘를 현대어로 쓰면 음인데 얘가 지금 좀 다르죠. 그래서 얘도 뭐냐면요. 얘도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예요. 다 적진 않을게요. 얘는 발음적인 측면에서 네이티브를 따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중국어 같은 한자여도 중국이들이 읽는 방식과 우리나라가 읽는 방식이 같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 이름의 한자를 김상현이라고 읽지만 중국은 진샹시엔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럼 이때도 당연히 달랐을 거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한자를 중국인처럼 읽고 싶어. 근데 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중꺼 형들이 발음이 좀 세고 흠이라고 발음하기에는 우리 중꺼 형들의 발음이 좀 약해. 그럼 어떻게 하자? 만들자. 요렇게. 그래서 저 친구의 이름은요, 히읗을 약하게 발음했다 그래서 여린 히읗의 사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어디에만 쓰이겠니? 한자어에서만.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줄이고요. 발음 때문에. 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요, 한자음을 어쨌든 최대한 네이티브처럼 쓰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표기적인 측면하고 의문적인 측면이 같이 담겨 있어요. 됐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이제 나란말 싸미까지 볼 건데 이건 좀 칠판을 지우고 볼게요. 저는 이 구절이 중세 문법을 접근하는 핵심 방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세 문법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중세 문법이 어려운 건 중세 때문에 어려운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현대 문법에서 깨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니까 아예 옛날에는 현대어 번역을 잘 안 줬기 때문에 중세 문법이 확실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현대어로 번역을 거의 다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대어와의 비교를 따라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나란 말싸미가 나왔어. 그럼 얘를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나라의 말이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따라 칠판이 되게 더럽네.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나라 플러스 시옷 말씀 플러스 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현대국어와의 비교라는 거야, 결국. 이것도 이렇게 끊을 수 있죠. 그죠?
애초에 이것도 그럼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얘란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이점은 시옷과 은 거지. 그럼 여기서 시옷은 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의의 이름은 뭔데? 그렇죠. 관형사야? 관형사형이야? 어미야?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쵸, 제가 지난주에 복습하라 그랬죠. 관형 격조사가 뭐가 쓰였다고? 시옷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중세 문법의 핵심은 현대국어와의 비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시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현대 문법이 깨져 있으면 중세 못 따라가요. 알겠니? 자, 여기서 이제 고3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사실 의도 있었어. 의도 쓰였어. 근데 상황이 달랐어. 이거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나란 말. 나라는 유적명사야, 무적명사야? 무적명사죠. 생명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시옷은요, 무적명사랑 높임일 때 썼어요. 어차피 우리가 나란 말은 워낙에 익숙하니까 나란 말싸미 이걸 기억하시면 아, 시옷은 무정일 때 쓰는 거구나, 높임일 때 쓰는 거구나. 즉 의는 유정일 때만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렇게 나란 말을 볼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얘거든요. 보면 분명히 형태소를 분석하니까 말싸미예요. 근데 표기는 말씀이가 돼 있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어 적기의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어 적기.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요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적기의 개념. 적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어 적기, 끊어 적기, 거듭 적기. 예시를 사슴 플러스 2로 들면요. 이어 적기는 사슴이가 될 거고요. 끊어 적기는 사슴 이가 될 거고요. 거듭 적기는 이거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사, 승, 미. 거듭 적기 같은 경우는 근대 국어의 특징이에요. 근대 국어의 특징은 혼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아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국어 때는 발음 나는 대로만 적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표현하는 방식이 꽤 많죠. 이어 적기를 뭐라고도 소리대로 적기 또는 발음대로 적기 같은 말이긴 하죠. 또 끊어 적기가 부르는 말이 되게 많죠. 어떤 것들? 뜻을 밝혀 적는다.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끊어서 쓰면 형태소가 더 잘 보이니까. 됐니? 자, 이게 적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의미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언어의 역사성 때문에. 자, 의미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예 다른 의미로 바뀌는 이동, 또 의미가 커지는 확대, 의미가 작아지는 축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는 이 셋 중에 어떤 걸까? 말씀이는 그쵸,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물론 직관적으로 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자, 이게 지금 중세 국어죠. 그럼 얘의 중세의 뜻은 뭔데? 말이죠. 근데 현대의 뜻은 뭔데?
말의 높임 표현이죠. 그럼 당연히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거니까 중세가 기준으로 잡혀야 되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개념이 커요? 그쵸? 그럼 뭐예요? 축소죠.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면 이렇게 써보시면 대놓고 보이긴 해요. 됐니? 그래서 저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질문할 거 있나요? 의가 네. 유정명사에 쓰이나요? 네. 어차피 무정 높임 아니면 유정밖에 안 남으니까요. 유정명사에는 의를 쓰고요. 무정명사에는 시옷을 썼어요. 그래서 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됐니?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옷이 사이소리의 사이시옷의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관형격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뭐 문의 꼬리 이런 식으로. 되니?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